전북 지역 한 새마을 금고 직원이 갑질과 괴롭힘을 당했다는 신고가 고용노동부에 접수됐습니다. 이 직원은 상사에게 폭행당한 사건 이후 2차 가해에 시달려왔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정읍시 산해면 야산에서 산불이 재발하했다가 6시간 30여 분 만에 다시 진화됐습니다. 산림당국은 입산자 실화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전북 지역에서 40대가 수억 원의 투자금을 받고 잠적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부안군이 오는 8월 열리는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장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결정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새만금 관련 지자체인 군산시와 김제시가 이견을 제시하지 않아 이같이 결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전북방송은 지난주 도내의 한 새마을금고 직원이 갑질과 괴롭힘을 당했다는 신고가 고용노동부에 접수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시간의 근무나 휴일수당도 제대로 못 받았고 심지어 간부딸 결혼식에 불려가 축의금까지 받아줬다는 등의 직원의 주장과 사측 해명도 보도해드렸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이 직원은 상사에게 폭행당한 사건이 있었는데도 오히려 2차 가해에 시달려왔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른 금융권에서 4년차 근무 경력이 있는 A씨. 2년 전 이맘때쯤 정규직의 부푼 꿈을 안고 새마을금고에 계약직으로 입사했습니다. 그런데 직장 내 한 상사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것. 아직 계약직 근무 상태여서 술자리에 참여도 했었고 이제는 표본과 술 간을 넘어서 자잘한 터치, 폭력은 술 마셨을 때 자주 했었고 2022년 6월에는 술에 취해 머리로 제 얼굴을 정확하게 들이받아 제 코가 골절이 났었고 이후 석 달쯤 뒤 경력직으로 새로 채용되고 나서야 전치 6주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 수술까지 받게 됐습니다. 그간의 일들을 알아차린 A씨 가족은 분노했고 새마을금고 측이 개입한 가운데 당사자 간 합의로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여기서 이거를 말해버리면 정리가 안 될 거 저도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참고 변경했죠. 그 당시 새마을금고 사건이 터졌을 시기였고 금고에서는 이 사건을 덮으려고만 급급했었습니다. 하지만 합의 이후 사측의 태도는 달라졌다고 합니다. 해당 상사에 대한 징계 안건 상정과 같은 후속 조치는 이행되지 않았고 오히려 가해자를 보호하는 듯한 분위기였다고 주장합니다. 가해자였던 이사장이 하이볼 당시 이야기했었던 이사회를 통한 징계 및 이사 양권 흥정 또한 행하지 않았었으며 그 회사 안에서는 제가 가해자가 된 듯이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한 간부는 폭행이 아닌 우연한 사고로 치부하며 보험 처리를 권하는가 하면 실수로 이렇게 해보지 맞잖아요. 맞지 않아요? 그게 안 했어. 그건 폭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폭행이야. 살인으로 맞았다 해도 살인 실수잖아. 일부러 거기다 두들겨 팬 건 아니니까. 내가 알기로 나 일산 배당팀이 그렇게 알고 있었어. 자신의 사건을 직간접적으로 언급하며 수모를 주기도 하고 심지어 퇴사 압박까지 당했다고 호소했습니다. 제가 부드럽게 직원들한테 다정스럽게 이렇게 일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이제 23년도부터는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그런지 거기에 따르시려면 힘든 부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아까 이사장님 말씀한 대로 버티기가 버거우신 분은 떠나시면 됩니다. 진짜로. 실제 A씨는 우울과 불안, 수면장애 증세로 중등도 우울에 해당하는 병원 측 소견을 받고 치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동료 직원이니까 같이 이렇게 좀 도와서 해주면 어떻겠냐. 제 입장에 실무 책임자니까 아무튼 직원이 정규직원으로 임용을 하고 나서 이렇게 하니까 직원들한테 저도 좀 힘들었고 고용노동부는 이런 A씨의 신고 내용을 토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정읍시 산해면 야산에서 산불이 재발하했다가 6시간 30여 분 만에 다시 진화됐습니다.
전북소방본부는 지난 2일 오후 4시 20분쯤 정읍시 산해면 독금산에서 불이 났다가 밤 9시쯤 진화됐습니다. 이후 3일 오전 3시쯤 불길이 다시 살아났다가 6시간 30여 분 만인 오전 9시 30분쯤 주불이 꺼졌습니다. 산림당국은 입산자 실화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난 2일 오후 3시 20분에 고창군 상하면의 한 야산에서 난 불이 7시간 30여 분 만에 잡혔습니다. 이 불로 2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지고 산림 4헥타르가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인근 밭에서 쓰레기를 태웠다는 부상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잔불 정리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전북 지역에서 40대가 수억 원의 투자금을 받고 잠적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정읍경찰서는 최근 사기 혐의로 40대 A씨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고소장에는 A씨가 2021년부터 2년간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1명으로부터 6억 원을 받아 가로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안군이 오는 8월 열리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장관할 지방자치단체로 결정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새만금 잼버리 대회장을 위해 매립한 토지와 관련해 매립지가 속할 지자체 결정을 4일 행안부 누리집에 공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부안군이 지난 2월 해당 매립지 관할 결정을 신청했고 새만금 관련 지자체인 군산시와 김제시가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없이 부안군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매립지 용도 확정과 지적공부 등록은 새만금 잼버리 종료 뒤 이뤄질 예정이어서 부안군은 대회 기간 임시 주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는 2024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예산으로 1조 5,904억 원을 신청했습니다. 전북도가 신청한 이번 예산은 지난해보다 3.5%가량 증가한 규모입니다. 구체적으로 청년농 창업 경영실습 농장과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등 16개 사업에 1,059억 원을 신청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부안군 개화면과 동진면의 새만금 배후 지역에 2차 방제림 조성을 마쳤습니다. 2차 방제림은 총 사업비 57억 원을 들여 17.95헥타르의 해송과 사철나무 등 31종 45,927그루의 나무를 심어 조성됐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지난 2021년에도 부안군 하서면 4개 마을 14.55헥타르에 5만 8천여 그루의 나무를 심어 1차 방제림을 만들었습니다. 이들 1, 2차 방제림 규모는 축구장 45개 크기에 달합니다. 남원시가 공휴일이나 심야 시간에도 이용이 가능한 공공약국을 첫 지정했습니다. 남원시는 서남 온누리 약국을 지역 내 첫 공공 심야 약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공공 심야 약국은 월 1, 2회를 제외하고 주말이나 공휴일 등 365일 심야 시간대에 운영되는 약국입니다. 앞으로는 안전한 투약과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고 의약품 구입에 따른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안군은 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청백리 추진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청백리 추진단은 권익현 군수를 추진단장으로 간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청렴회의체입니다. 청백리 추진단은 앞으로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과 공직사회 적극행정 등의 사령탑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청백리 추진단은 부안군청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의 총사령탑입니다. 부안군 전 공직자가 하나가 되어 2023년에는 반드시 청렴도 1등급을 달성하겠습니다. 정유재란 때 일어난 남원성 전투, 또 당시 외적과 싸우다 순절한 의사 만여 명의 얼이 서려 있는 만인의총 역사교과서 등재를 위한 연구용역 보고회가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렸습니다. 문화재청은 남원성 전투와 만인의총 역사교과서 등재 시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를 갖고 지필진과 자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자문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용호 의원은 한일 관계 정상화가 추진되는 시기에 남원성 전투와 만인의총 역사교과서 등재가 준비되고 있어 의미가 더욱 특별하다며 만인 의사의 숭고한 정신이 널리 알려지고
후세의 교훈이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는 지난해 11월 본회의를 열어 이 의원이 주도한 남원 만인의총을 초중고 역사 교과서에 실어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올해로 78번째 맞은 식목일을 앞두고 나무 심기 행사가 순창에서 열렸습니다. 순창구는 순창읍 양지천 일원에서 최영일 순창군수 등 공무원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나무 심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순창구는 양지천변 주변에 붉은색 꽃이 피는 명자나무 7,000그루를 심었습니다. 이번 나무 심기 장소인 양지천은 최영일 군수의 민선 8기 대표 공약 사업인 관광명소 개발을 위한 수변 꽃길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곳입니다. 신문 브리핑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22대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와 전주울 국회의원 재선거 결과가 최대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전북을 텃밭으로 한 민주당 공천 흐름이 총선 구도를 결정할 구심력이라면 양곡관리법 거부권, 전주울 재선거 결과가 가져올 정치적 파장은 원심력 성격을 띨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민주당 소속 초선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거부권에 대한 파장은 결국 여야 극한 대치 상황을 조성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에 따른 국민 여론은 22대 총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는데요. 실제 민주당 전국 노범인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원택 의원과 신정훈 의원은 양곡관리법 거부권에 항의해 3일 국회에서 농민들과 함께 삭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민주당의 대정부 강경투쟁에 따른 여론의 평가가 이번 주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신문은 관측했습니다. 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양곡관리법을 둘러싼 민심에 따라 민주당의 향후 정치 행보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 대정부 투쟁 수위도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북 정치권을 포함해 야권은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와 대일 외교에 대한 국민의 반발이 예상보다 클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차기 총선을 1년 앞둔 전북 정치권이 선명성 경쟁을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되는 대목이라고 신문은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사단법인 임실엔 치즈 클러스터가 임실엔 치즈 유제품 홍보 마케팅에 나섰습니다. 임실구는 임실엔 치즈 클러스터 사업단이 지난달 30일부터 2일간 한국전력공사 나주본사에서 임실엔 치즈 유제품 판촉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최근 유제품 소비 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낙농가의 판로 확대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협조가 가능한 곳에 찾아가 임실 치즈 홍보와 판매에 앞장서겠습니다. 고창군 고수면 작은 목욕탕이 오는 10일부터 개장합니다. 고창군은 고창 신활역 산업단지 내 고수 복합문화체육센터에 최근 작은 목욕탕을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목욕탕은 국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됩니다. 그동안 목욕탕을 이용하기 위해 고창 읍내까지 방문해야 했던 고수면 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목욕탕을 찾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일 밤 8시 20분쯤 김제시 금구면의 한 차고용 창고에서 불이 나 3시간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차고에서 차를 옮기던 60대가 목과 손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창고 한 채와 굴삭기 등을 포함해 소방서 추산 4,8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순창구는 전북개발공사와 공동으로 500가구 규모의 전원마을을 조성합니다. 두 기관은 최근 순창군청에서 순창형 전원마을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순창형 전원마을 조성은 도시민과 귀농 귀촌인, 은퇴자에게 지역 정착을 위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